자, 이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-2025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겨울철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. 이 겨울철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들이 여느 때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겨울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형벌 같은 계절인데요. 정부가 이를 고려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단전 단소와 같은 이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서 그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. 이번 겨울부터는 이 발굴 대상자 가운데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, 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, 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발굴한다라는 내용은 또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또는 선별하는 장치인데요. 특정 가구의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가 통신비 체납과 같은 이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가지를 분석해서 이 위기 가구와 상담한 뒤에 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하려는 거죠. 인공지능 활용 초기 상담은 사전 문자를 발송한 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초기 상담을 하고 여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심층 상담이나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단초가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듣게 됐는데, 이 주민들이 공무원 못지않게 발로 뛰면서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이제 지역이나 이 마을 또 동네 이런 이제 상황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주민들을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추천을 해서 좋은 이웃들 봉사자와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또 공공지원과 기부 물품 등 이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고 하는데요.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서 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또 좋은 이웃들의 이 소속된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알고 있거나 발견을 하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말씀처럼 모든 시민은 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면 이 전화번호 129번이나 구청 또 군청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직무 수행 중에 위기 가구를 알게 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교사, 의사는 이 긴급복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. 여기에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 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8만 7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좋은 이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지대 발굴과
민간 자원 연계를 위해서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한 7만 2천 명이 또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이 수많은 또 시민들이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이를 지원하거나 연계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좀 더 많이 바빠지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연말 연시를 계기로 아동이나 어르신처럼 이 주요 생애 주기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. 위기 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 양육 중인 3대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또 여기에 이 거주 불명 등록으로 되어 있으신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나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한겨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 기반이 되는 것이죠. 자, 이런 노력에 대비해 봤을 때 이 정부 지원 방안은 뭐라고 하나요? 일단 정부는 취약 가구의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가구 가운데 어르신과 영유아처럼 이 추위 민감 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서 연간 31만 4천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.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 바우처는 해당 기간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또 이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또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문제로 이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? 네, 정부는 이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한파가 닥치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철 질환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이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동시에 접종이 가능합니다. 네. 어르신은 이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독감 예방 접종을 보건소나 또 지정된 병원, 의원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독감 백신 맞을 때 이 코로나19 백신도 같이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독감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소나 가까운 지정된 병원 또 의원을 찾으시면 되고요. 여기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네.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부가 대상별 건강 관리 사업을 좀 더 특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? 네, 잘 보셨는데요. 이 정부는 현재 이 대상별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이나 또 아동,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과 건강 관리, 또 식사 제공 등 이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고 하고요. 한파나 이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이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서 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뭐 대도시에서 주로 생활하는 이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의 경우 응급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. 네.
자, 그리고 이 겨울철 돌봄의 대상이 꼭 뭐 말씀하신 어르신 또 아동 또 장애인, 노숙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층, 또 가족 돌봄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와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이 긴급 돌봄 서비스도 2025년부터, 그러니까 내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하는데, 2024년에 일상 돌봄을 185개 시군구에서 실시했는데, 내년에는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, 음. 또 긴급 돌봄은 122개에서 136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상시 혹은 긴급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위기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생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위기 가구의 소득이나 주거, 또 일자리, 또 금융처럼 이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.42% 인상한다고 하는데, 이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이 국민들의 가구 소득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고요. 네.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 서비스의 선정 기준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종위 소득 32% 이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224만 8,445원이었는데요. 내년에는 239만 2,013원으로 인상되면서 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상한선도 올해는 이제 한 71만 3,102원에서 내년에는 76만 5,444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이는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지급여에도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복지 급여를 통해서 생활 안정을 먼저 이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가요?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이 노인 일자리는 7만 개, 장애인 일자리는 한 2천 개 정도 확대하고, 겨울철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서 12월까지 2025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 모집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 구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. 또한 이 주거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 주택을 제공하고, 또 소액 생계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다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, 또 햇살론 뉴스 대상자 확대와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문턱을 낮춰서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. 관련된 분들은 이제 정보도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민생 지원을 통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과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누구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또는 자신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화번호 129번, 129번을 통해서 이를 알리고 또 적절한 지원 방안을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